1번. 디젤 기관에서 노킹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맞는 것은 1. 흡입 공기의 온도가 높을 때 2. 착화지형 기간이 짧을 때 3. 연료에 공기가 혼입되었을 때 4. 연소실에 누적된 연료가 많이 일시에 연소할 때. 정답은 4번입니다. 디젤 기관의 노킹은 연료가 연소실 내에 축적되었다가 한꺼번에 급격히 연소할 때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연소는 연료가 서서히 균일하게 연소되는 것이지만 축적된 연료가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연소하면 압력과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노킹을 일으키게 됩니다. 1번이 흡입 공기 온도가 높으면 착화지연이 짧아져 오히려 노킹 위험이 줄어들며 2번이 착화지연 기간이 짧을 때는 연료가 즉시 연소되어 노킹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번 연료에 공기가 혼입되는 것은 연소 불량을 일으킬 뿐 노킹의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2번. 기관 과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은 1. 팬벨트의 느슨함 2. 라디에이터의 코어 막힘 3. 냉각수 부족 4. 타이밍 체인 위 헐거움. 정답은 4번입니다. 타이밍 체인의 헐거움은 밸브 타이밍이 정확하지 않게 되어 기관의 성능 저하나 소음 발생 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기관의 과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1번 팬벨트가 느슨하면 냉각팬과 워터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냉각 성능이 떨어지고 2번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히면 냉각수 순환이 저하되어 열이 축적되며 3번 냉각수 부족은 냉각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기관 과열을 직접적으로 유발합니다. 3번. 디젤 기관에서 감압장치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크랭크 축을 느리게 회전시킬 수 있다. 2. 타이밍 기어를 원활하게 회전시킬 수 있다. 3. 캠축을 원활히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이다. 4. 밸브를 열어주어 가볍게 회전시킨다. 정답은 4번입니다. 디젤 기관의 감압장치는 기관 시동 시 실린더 내 압력을 낮추어 크랭크 축의 회전을 보다 쉽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즉, 밸브를 열어 압축 압력을 낮추어 기관의 초기 회전을 가볍게 하여 시동을 쉽게 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4번이 가장 적절한 설명입니다. 1번이 크랭크축 회전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것이나 2번 타이밍 기어, 3번 캠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4번. 다음 중 기관 정비 작업 시 엔진 블록에 찌든 기름때를 깨끗이 세척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용액은 1. 냉각수 2. 절상유 3. 솔벤트 4. 엔진오일. 정답은 3번입니다. 엔진 블록에 찌든 기름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솔벤트, 휘발성 용제를 사용합니다. 솔벤트는 기름때를 효과적으로 용해하여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용제입니다. 1번 냉각수는 냉각 기능만 있고 세척력이 없으며 2번 절상유는 금속 가공 시 윤활 및 냉각용으로 사용되며 기름때 제거용이 아닙니다. 4번 엔진오일은 오히려 기름때를 추가로 남기게 되어 세척 효과가 없습니다. 5번. 기관 방열기에 연결된 보조 탱크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냉각수의 최적 팽창을 흡수한다. 2. 장기간 냉각수 보충이 필요 없다. 3. 오버플로우 되어도 증기만 방출된다. 4. 냉각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보조탱크는 냉각수의 팽창과 수축에 따라 냉각수를 보관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냉각수의 온도 자체를 조절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냉각수 온도 조절은 서모스텟과 라디에이터의 역할이지 보조탱크의 역할이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이 보조탱크의 역할로 적합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6번. 냉각장치에서 밀봉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엔진 온도를 높일 때 2. 엔진 온도를 낮게 할 때 3. 압력 밸브가 고장일 때 4. 냉각수의 비점을 높일 때. 정답은 4번입니다. 밀봉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을 사용하는 목적은 냉각수의 비등점, 끓음점을 높이는 것입니다. 압력을 가하여 냉각수가 높은 온도에서도 끓지 않도록 유지하여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4번이 가장 적합하며 엔진 온도 자체를 높이거나 낮추는 목적이 아니고 압력 밸브 고장 시 사용 목적도 아닙니다. 7번.
엔진에서 오일의 온도가 상승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과부하 상태에서 연속작업 2. 오일 냉각기의 불량 3. 오일의 점도가 부적당할 때 4. 유량의 과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오일의 유량이 과다하다고 해서 오일 온도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오일 온도 상승은 1번 과부하 상태로 장시간 연속작업 시 엔진 내부의 열이 높아져 오일 온도가 상승하고 2번 오일 냉각기 불량으로 오일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3번 오일 점도가 부적당하여 윤활 성능이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유량이 많으면 오히려 순환이 원활해져 온도 상승과 관련이 없습니다. 8번 디젤 기관을 예방정비 시 고압 파이프 연결부에서 연료가 셀, 누유, 때 조임 공구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복스렌치 2. 오픈렌치 3. 파이프렌치 4. 옵셋렌치. 정답은 2번입니다. 고압 연료 파이프 연결부에서 연료 누유 시 가장 적합한 공구는 오픈렌치입니다. 오픈렌치는 배관이나 너트 형태의 연결부를 정확히 잡아 돌려 밀착시키는 데 적합합니다. 1번 복스렌치는 너트를 완전히 감싸는 형태라 파이프 연결부 작업에 불편하고 3번 파이프렌치는 배관 표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며 4번 옵셋렌치는 각도가 있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렌치로 고압 파이프 연결부 작업에는 부적합합니다. 9번 보기에서 머플러, 소음기와 관련된 설명이 모두 올바르게 조합된 것은 1. A, B, D, E, B, C, D 3. A, C, D 4. A, B, C. 정답은 4번입니다. 머플러, 소음기 에 카본이 많이 끼면 배기가스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엔진에 과열을 유발할 수 있으며 A. 머플러가 손상되어 구멍이 나면 배기음이 커지게 됩니다. B. 또한 카본이 쌓이면 배기가스 배출이 방해받아 엔진 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C. 반면 머플러는 배기가스의 압력을 높여 열효율을 증가시키는 역할 D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배기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하여 엔진 성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D는 올바르지 않으며 A, B, C가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10번 운전 중인 기관에 에어클리너가 막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배출가스 색은 검고 출력은 저하된다. 2. 배출가스 색은 희고 출력은 정상이다. 3. 배출가스 색은 청백색이고 출력은 증가된다. 4. 배출가스 색은 무색이고 출력과는 무관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에어클리너가 막히면 공기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연소실 내 공기 부족으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배출가스는 검은색을 띠게 되고 엔진 출력은 저하됩니다. 2번 흰색 배출가스는 냉각수 유입 시 나타나고 3번 청백색 배출가스는 오일 연소 시 나타나며 4번 무색 배출가스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1번입니다. 11번 연료탱크에 연료를 분사펌프 저압부까지 공급하는 것은 1. 연료 공급 펌프 2. 연료 분사 펌프 3. 인젝션 펌프 4. 로터리 펌프. 정답은 1번입니다. 연료 공급 펌프는 연료탱크 내의 연료를 끌어올려 연료 분사 펌프에 저압부까지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연료 공급 펌프는 연료탱크로부터 연료를 흡입하여 일정 압력으로 연료 분사 펌프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2번과 3번, 연료 분사 펌프, 인젝션 펌프는 고압부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4번 로터리 펌프는 연료 분사의 고압부를 구성하는 펌프의 한 종류이므로 본 문제의 저압부 연료 공급 역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2번 유압 펌프에서 펌프량이 적거나 유압이 낮은 원인이 아닌 것은 1. 오일 탱크에 오일이 너무 많을 때 2. 펌프 흡입 라인 막힘이 있을 때 여과망 3. 기어와 펌프 내벽 사이 간격이 클 때 4. 기어 옆부분과 펌프 내벽 사이 간격이 클 때. 정답은 1번입니다. 유압 펌프의 펌프량이 적거나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펌프 내부 또는 흡입 라인에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1번의 경우
오히려 오일탱크에 오일이 너무 많으면 펌프 흡입구에 충분한 오일이 공급되어 펌프의 흡입 및 토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오일 공급 조건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펌프량이 적거나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2, 3, 4번은 흡입 라인 막힘 또는 펌프 내벽과 기어 사이의 간격이 커져서 압력 손실과 펌프 효율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3번. 축전지의 충방전 작용으로 맞는 것은 1. 화학작용 2. 전기작용 3. 물리작용 4. 환원작용. 정답은 1번입니다. 축전지의 충전과 방전은 화학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충전 시 전기에너지가 축전지 내부에서 화학에너지로 변환되어 저장되고 방전 시에는 저장된 화학에너지가 다시 전기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즉, 축전지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장치입니다. 전기작용 2번, 이나 물리작용 3번, 은 축전지의 충방전 원리가 아니면 환원작용 4번, 은 화학작용의 일부 과정일 뿐 축전지 전체의 충방전 원리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14번. 기동전동기의 시험 항목으로 맞지 않은 것은 1. 무부하 시험 2. 회전력 시험 3. 저항 시험 4. 중부하 시험. 정답은 4번입니다. 기동전동기의 시험 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무부하 시험 1번, 회전력 시험 2번, 저항 시험 3번을 수행합니다. 무부하 시험은 기동전동기의 기본적인 회전 상태를 확인하는 시험이며 회전력 시험은 실제 엔진을 회전시킬 수 있는 힘을 측정하는 시험, 저항 시험은 전동기 내부 코일이나 회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중부하 시험 4번은 기동전동기의 표준 시험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동전동기는 주로 시동 시에만 단시간 작동하므로 중부하 시험은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15번. 축전지를 병렬로 연결하였을 때 맞는 것은 1. 전압이 증가한다. 2. 전압이 감소한다. 3. 전류가 증가한다. 4. 전류가 감소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축전지를 병렬로 연결하면 각 축전지의 전압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전체 회로의 전류 용량이 증가합니다. 즉, 병렬 연결 시 전압은 변하지 않지만 각 축전지의 전류 용량이 합쳐져 전류 공급 능력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전압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1번, 2번과 전류가 감소하는 4번은 병렬 연결의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16번. 교류 발전기의 구성품으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구성품은 어느 것인가? 1. 스테이터 2. 로터 3. 정류기 4. 콘덴서. 정답은 3번입니다. 교류 발전기에서 발생한 교류 전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는 정류기입니다. 교류 발전기는 로터가 회전하면서 발생한 교류 전류를 정류기를 통해 직류로 바꿔 차량의 전기장치 및 배터리 충전에 사용합니다. 스테이터 1번은 발전기 내부에 고정된 코일이며 로터 2번은 회전하는 부분으로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콘덴서 4번은 전류의 평활화나 노이즈 제거 등 다른 목적에 사용되며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17번. 시동장치에서 스타트 릴레이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것은 1. 회로에 충분한 전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크랭킹이 원활하게 한다. 2. 키 스위치, 시동 스위치를 보호한다. 3. 엔진 시동을 용이하게 한다. 4. 축전지의 충전을 용이하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스타트 릴레이는 시동 시 키 스위치에 큰 전류가 직접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스타트 모터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하여 크랭킹, 엔진 회전 및 엔진 시동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전지 충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축전지의 충전은 발전기 및 정류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스타트 릴레이는 시동 과정에서만 작동하는 부품으로 충전과는 무관합니다. 18번. 축전지의 취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2개 이상의 축전지를 직렬로 배선할 경우 플러스와 플러스와를 연결한다. 2. 축전지의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축전지와 직렬로 연결하면 된다. 3. 축전지의 방전이 거듭될수록
전압이 낮아지고 전해액의 비중도 낮아진다. 4. 축전지를 보관할 때는 될수록 방전시키는 편이 좋다. 정답은 3번입니다. 축전지는 방전이 반복될수록 내부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 전압이 낮아지고 전해액, 황산, 위 비중도 감소합니다. 이는 방전 과정에서 황산이 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전해액 내 황산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1번은 직렬 연결 시 플러스와를 연결해야 하므로 틀렸고 2번은 용량을 크게 하려면 병렬 연결을 해야 하므로 틀렸으며 4번은 방전 상태로 보관하면 축전지 수명이 단축되므로 틀렸습니다. 19번. 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베이퍼록을 방지하려고 하는 좋은 운전 방법은 1. 변속 레버를 중립으로 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내려간다. 2.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내려간다. 3.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4. 클러치를 끊고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고 속도를 조정하며 내려간다. 정답은 3번입니다. 긴 내리막길에서 베이퍼록 현상, 브레이크액이 과열되어 기포가 발생하여 제동력이 상실되는 현상을 방지하려면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의 사용 빈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 2번, 4번이 방법은 브레이크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브레이크가 과열될 수 있어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20번. 지게차의 작업 방법 중 틀린 것은 1. 경사길에서 내려올 때는 후진으로 진행한다. 2. 주행 방향을 바꿀 때에는 완전 정지 또는 저속에서 운행한다. 3. 틸트는 적재물이 백레스트에 완전히 닿도록 하고 운행한다. 4. 조향륜이 지면에서 5cm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밸런스 카운터 중량을 높인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지게차 작업 시 조향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경우 밸런스 카운터 중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적재물의 무게를 줄이거나 포크의 위치를 조정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밸런스 카운터 중량은 고정된 무게로 설계되어 있으며 작업 중 임의로 높이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은 잘못된 작업 방법입니다. 21번. 드라이버 라인에 슬리비움을 사용하는 이유는 1. 회전력을 직각으로 전달하기 위해 2. 출발을 원활하기 위해 3. 추진축의 길이 방향에 변화를 주기 위해 4.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 정답은 3번입니다. 슬리비움은 추진축, 프로펠러 샤프트, 위 길이 방향 변화를 허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차량이 주행 중에 노면 요철이나 하중 변화 등으로 인해 추진축의 길이가 미세하게 변화할 때 슬리비움이 이를 흡수하여 동력 전달의 원활성을 유지합니다. 1번은 베벨 기어나 유니버설 조인트가 수행하는 역할이며 2번은 클러치나 토크 컨버터의 역할이고 4번은 진동 흡수용 고무 마운트 등이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22번. 무한궤도식 주행장치에서 스프로킷의 이상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1. 슈의 간격 2. 트랙의 장력 3. 롤러의 간격 4. 아이들러의 위치 정답은 2번입니다. 무한궤도식 주행장치에서 스프로킷의 이상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트랙의 장력을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트랙의 장력이 너무 느슨하거나 과도하게 팽팽하면 스프로킷과 트랙 간의 마찰이 증가하여 마모가 촉진됩니다. 슈의 간격이나 롤러 간격, 아이들러의 위치 조정은 스프로킷 이상 마모 방지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3번. 로더로 제방이나 쌓여있는 흙더미에서 작업할 때 버킷의 날을 지면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1. 20도 정도 정경시킨 각 2. 30도 정도 정경시킨 각 3. 버킷과 지면이 수평으로 나란하게 4. 90도 직각을 이룬 정격각과 후경을 교차로 정답은 3번입니다. 로더가 제방이나 흙더미에서 작업할 때 버킷의 날을 지면과 수평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버킷 날이 지면과 수평을 유지해야 흙을 고르게 퍼올리고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정경이나 후경 각도는 흙을 효율적으로 담지 못하거나 장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24번. 타이어식 건설기계 장비에서 동력 전달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클러치 2. 종감속 장치 3. 과급기 4. 타이어 정답은 3번입니다.
과급기는 엔진의 흡입 공기를 압축하여 엔진 출력을 높이는 장치로 엔진의 흡기 계통에 속합니다. 따라서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동력 전달 장치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클러치, 종감속 장치, 타이어는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최종적으로 바퀴에 전달하는 동력 전달 계통에 포함됩니다. 25번. 굴삭기에서 매 1000시간마다 점검 정비해야 할 항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작동유 배수 및 여과기 교환 2. 어큘뮬레이터 압력 점검 3. 주행감속기 기어의 오일 교환 4. 발전기, 기동전동기 점검 정답은 1번입니다. 작동유 배수 및 여과기 교환은 일반적으로 1000시간마다가 아니라 더 짧은 주기, 약 250에서 500시간로 자주 수행되는 정비 항목입니다. 따라서 1000시간마다 수행하는 정비 항목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나머지 항목들, 어큘뮬레이터 압력 점검, 주행감속기 오일 교환, 발전기 및 기동전동기 점검은 1000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26번.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리코일 스프링의 주된 역할로 맡는 것은 1. 주행 중 트랙 전면에서 오는 충격 완화 2. 클러치의 미끄러짐 방지 3. 트랙의 벗어짐 방지 4. 삽에 걸리는 하중 방지 정답은 1번입니다. 리코일 스프링의 주된 역할은 주행 중 트랙 전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하여 장비의 손상을 방지하고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충격을 흡수하여 무한궤도 시스템의 내구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클러치 미끄러짐 방지, 트랙 벗어짐 방지, 삽 하중 방지 등의 기능은 리코일 스프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7번.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운전 중 보행자 옆을 통과할 때 가장 올바른 방법은 1. 보행자가 앞을 속도 감소 없이 빨리 주행한다. 2. 경운기를 울리면서 주행한다. 3.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한다. 4. 보행자가 멈춰 있을 때는 서행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보행자가 통행 중인 도로를 운전할 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경운기를 울리며 지나가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보행자가 멈춰 있다고 해서 서행하지 않는 것도 안전운전 원칙에 위배됩니다. 28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1. 기종 2. 등록관청 3. 용도 4. 연식 정답은 4번입니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는 기종, 등록관청, 용도 등은 표시되지만 연식 정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연식은 건설기계 등록 서류나 별도의 관리 문서에 기재되는 사항으로 번호표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9번.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설기계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최고하여야 하는가?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인 듯합니다. 시험 시행 당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개월 2. 2개월 3. 3개월 4. 4개월 정답은 3번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자에게 검사 실시를 최고 알림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건설기계 관리법령에서 정한 행정 절차상의 기간입니다. 30번. 건설기계 운전 면허의 효력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상 효력정지 기간으로 맞는 것은 1. 1년 이내 2. 6월 이내 3. 5년 이내 4. 3년 이내 정답은 1번입니다. 건설기계 운전 면허의 효력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 이내입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상 면허관리를 위한 행정처분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1번.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은 1. 건설기계의 길이, 너비, 높이 변경 2. 적재함의 용량 증가를 위한 변경 3. 조종장치의 형식 변경 4. 수상작업용 건설기계 선체의 형식 변경 정답은 2번입니다.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이란 기계의 기본적인 구조나 형식의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길이, 너비, 높이 변경, 1번 조종장치의 형식 변경, 3번 수상작업용 건설기계 선체의 형식 변경, 4번은 모두 구조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적재함의 용량 증가를 위한 변경, 2번은 기본적인 구조나 형식의 변경이 아닌 단순한 적재함 용량의 조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32번 자동차 전용 편도 4차로 도로에서 굴삭기와 지게차의 주행자로는 1. 1차로, 2. 2차로, 3. 3차로, 4. 4차로. 정답은 4번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편도 4차로의 경우 가장 왼쪽 차로, 1차로는 추월이나 고속 주행 차량을 위한 차로이며 굴삭기나 지게차와 같은 저속도는 특수 작업용 차량은 가장 오른쪽 차로인 4차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4번이 맞으며 1에서 3번은 고속 또는 일반 차량의 주행차로로 사용됩니다. 33번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1. 고용노동부 장관, 2. 행정안전부 장관, 3. 국토해양부 장관, 4. 시도지사. 정답은 4번입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1번 행정안전부 장관, 2번 국토해양부 장관, 3번은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의 주무관청이 아닙니다. 따라서 4번 시도지사가 정답입니다. 34번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교차로에서는 정차하지 못한다. 2.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3. 좌, 우회전 시에는 방향지시 등으로 신호를 하여야 한다. 4.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경운기를 울려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교차로 통행 시 반드시 경운기를 울리는 것은 오히려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경운기는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반면 교차로에서 정차 금지, 1번, 앞지르기 금지, 2번, 방향지시 등 사용, 3번은 모두 교통법 규상 올바른 사항입니다. 35번,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는 1. 9인승 승합차, 2. 원동기장치 수신차, 3. 자가용 승용자동차, 4. 사업용 화물자동차. 정답은 4번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1번 원동기장치 자전거, 2번 자가용 승용자동차, 3번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용 화물자동차, 4번은 사업용 차량으로서 별도의 자격 요건과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36번 다음 신호 중 가장 우선하는 신호는 1. 신호기위 신호, 2. 경찰관의 수신호, 3. 안전표시의 지시, 4. 신호등의 신호. 정답은 2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신호의 우선순위는 경찰관의 수신호가 가장 우선합니다. 경찰관의 수신호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현장 교통 상황을 지휘하는 것이므로 신호기위 신호, 1번 안전표시 지시, 3번 신호등 신호, 4번 보다 우선하여 따라야 합니다. 37번 유압장치를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1. 오일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 2. 큰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 기계적인 이점을 이용하는 것, 3. 액체로 전환시키기 위해 기체를 압축시키는 것, 4. 유체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정답은 4번입니다. 유압장치는 액체, 주로 오일, 위 압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일을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즉, 액체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힘을 전달하거나 움직임을 생성하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4번이 정확한 설명이며 1번이 전기 생산, 2번이 기계적 이점, 3번이 기체 압축은 유압장치의 본질적인 원리와는 다릅니다. 38번 유압장치에서 유압탱크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개통 내에 필요한 유량 확보, 2.
배풀에 의해 기포 발생 방지 및 소멸. 3. 탱크 외벽의 방열에 의해 적정 온도 유지. 4. 개통 내에 필요한 압력 설정. 정답은 4번입니다. 유압 탱크는 유압유의 저장 및 유량 확보. 1번. 기포의 발생 방지 및 소멸. 2번. 적정 온도의 유지. 3번를 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개통 내의 압력을 설정하는 기능. 4번은 압력 제어 밸브와 같은 별도의 제어 장치에서 수행하는 기능으로서 유압 탱크의 기능이 아닙니다. 39번. 유압 회로에서 유량 제어를 통하여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미터 인 방식. 2. 미터 아웃 방식. 3. 블리드 오프 방식. 4. 블리드 온 방식. 정답은 4번입니다. 유압 회로에서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는 미터 인 방식. 1번. 액추에이터로 들어가는 유량 제어. 미터 아웃 방식. 2번. 액추에이터에서 나오는 유량 제어. 블리드 오프 방식. 3번. 일부 유량을 탱크로 분기. 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리드 온 방식. 4번은 유압 회로의 작업 속도 제어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용어이며 실제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므로 옳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40번. 공유압 기호 중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1. 유압 동력원. 2. 공기압 동력원. 3. 전동기. 4. 원동기. 정답은 1번입니다. 제시된 그림의 공유압 기호는 유압 동력원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유압 펌프와 전동기, 유압 탱크 등이 결합된 형태를 나타냅니다. 공기압 동력원. 2번. 전동기. 3번. 원동기. 4번는 각각 별개의 다른 기호를 사용하며 주어진 기호와 차이가 있습니다. 41번. 유압 모터의 용량을 나타내는 것은 1. 입구 압력. 2. 당 토크. 2. 유압 작동부 압력. 2. 당 토크. 3. 주입된 동력. HP. 4. 최적. CM3. 정답은 1번입니다. 유압 모터의 용량은 일반적으로 입구 압력당 발생하는 토크로 나타냅니다. 즉, 일정 압력에서 유압 모터가 낼 수 있는 회전력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유압 모터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유압 작동부 압력당 토크는 모터가 아닌 전체 유압 장치의 특정 작동부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이 주입된 동력 HP는 모터의 입력 동력을 의미하며 실제 토크 발생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4번이 최적 CM3는 모터 내부 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성능이나 용량과는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42번. 유압 오일의 온도가 상승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것은 1. 점도 저하. 2. 펌프 효율 저하. 3. 오일 누설의 저하. 4. 밸브류의 기능 저하. 정답은 3번입니다. 유압 오일의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낮아져 1번. 윤활 성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펌프의 효율이 떨어지며 2번. 밸브류의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4번. 그러나 오일의 점도가 낮아지면 누설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오일 누설의 저하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즉, 온도가 상승하면 누설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43번. 유압 펌프 점검에서 작동유 유출 여부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상 작동 온도로 난기 운전을 실시하여 점검하는 것이 좋다. 2. 고정 볼트가 풀린 경우에는 추가 조임을 한다. 3. 작동유 유출 점검은 운전자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여야 한다. 4. 하우징에 균열이 발생되면 패킹을 교환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하우징에 균열이 발생하면 단순히 패킹 교환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균열은 패킹이 아니라 하우징 자체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따라서 4번 선택지가 유압 펌프 점검에서 작동유 유출 여부 점검 사항이 아닌 잘못된 설명입니다. 44번. 유압 장치에서 유압 조절 밸브의 조정 방법은 1. 압력 조정 밸브가 열리도록 하면 유압이 높아진다. 2.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커지면 유압이 낮아진다. 3. 조정 스크류를 조이면 유압이 높아진다. 4. 조정 스크류를 풀면 유압이 높아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유압 장치의 압력 조정 밸브는
일반적으로 조정 스크류를 조여 밸브 스프링의 장력을 증가시키면 밸브가 닫히는 압력이 높아져 유압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조정 스크류를 조이면 유압이 높아진다. 3번가 옳습니다. 반대로 스크류를 풀면 스프링 장력이 낮아져 유압이 낮아집니다. 1번과 2번은 압력 조정 밸브의 작동 원리를 잘못 설명하고 있으며 4번은 반대의 설명입니다. 45번. 다음은 유압기기를 점검 중 이상 발견 시 조치 사항이다. 안의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플러싱, 교환, 2. 교환, 재점검, 3. 열화, 재점검, 4. 재점검, 교환. 정답은 2번입니다. 작동유 누출 시 응급조치로 부품을 교환하여 누출을 방지하고 이후 유압기기 전체를 재점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입니다. 따라서 2번이 맞습니다. 1번이 플러싱은 유압계통 내부 청소를 의미하며 누출 방지 응급조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3번이 열화는 부품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응급조치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은 순서가 바뀐 표현입니다. 46번. 다음 중 압력의 단위가 아닌 것은 1. 바, 2. 3. nm, 4. kpg. 정답은 3번입니다. 압력의 단위로는 바, 2. kpg, 킬로파스칼 게이지 압력 등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nm, 뉴턴미터, 은 힘과 거리를 곱한 토크, 회전력, 위 단위이지 압력 단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이 압력의 단위가 아닙니다. 47번.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 작업 장치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산소 마스크, 2. 가스 마스크, 3. 방독 마스크, 4. 방진 마스크. 정답은 4번입니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미세 입자를 걸러주는 방진 마스크, 4번가 가장 적합합니다. 1번이 산소 마스크는 산소 부족 환경에서 사용하며 2번과 3번이 가스 마스크 및 방독 마스크는 유해가스나 독성 물질을 걸러내는 용도로 먼지 차단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48번. 가연성 가스 저장실의 안전사항으로 옳은 것은 1. 기름걸레를 이용하여 통과 통 사이에 끼워 충격을 적게 한다. 2. 휴대용 전등을 사용한다. 3. 담배불을 가지고 출입한다. 4. 조명은 백열등으로 하고 실내에 스위치를 설치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가연성 가스 저장실에서는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나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휴대용 전등, 방폭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번. 1번이 기름걸레 사용은 화재 위험을 증가시키며 3번이 담배불 소지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4번이 백열등 사용과 실내 스위치 설치는 폭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합니다. 49번. 연삭기 사용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회전하는 연삭숫돌의 파손, 2. 비산하는 입자, 3. 작업자 발이 협착, 4. 작업자의 손이 말려 들어감. 정답은 3번입니다. 연삭기 사용 시 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연삭숫돌 파손, 1번, 입자 비산, 2번, 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 4번 등입니다. 그러나 발이 협착, 3번, 은 연삭기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주로 중량물 취급이나 이동장비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따라서 3번이 연삭기 사용 작업에서 가장 거리가 먼 사고 유형입니다. 50번. 화재의 분류에서 유료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1. A급 화재, 2. B급 화재, 3. C급 화재, 4. D급 화재. 정답은 2번입니다. 화재의 분류에서 유료 화재는 B급 화재로 분류됩니다. B급 화재는 휘발유, 경유, 기름 등 액체 가연물에 의한 화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번이 맞습니다. A급 화재는 일반적인 목재, 종이 등 고체 가연물,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를 의미합니다. 51번.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후에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크레인의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는데 이때 일정 규모는 1. 약진 이상, 2. 중진 이상, 3. 진도 1 이상, 4. 진도 2 이상. 정답은 2번입니다. 지진 후 크레인을 사용할 때는
크레인의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점검이 필요한 지진의 규모는 중진 이상입니다. 중진 이상은 크레인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동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1위, 약진 이상은 진동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지 않고, 3위, 진도 1 이상과 4위, 진도 2 이상은 크레인의 구조적 결함을 초래할 만큼 강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점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52번, 토크렌치의 가장 올바른 사용법은 1. 렌치 끝을 한 손으로 잡고 돌리면서 누는 게이지 눈금을 확인한다. 2. 렌치 끝을 양손으로 잡고 돌리면서 누는 게이지 눈금을 확인한다. 3. 왼손은 렌치 중간 지점을 잡고 돌리며 오른손은 지지점을 누르고 게이지 눈금을 확인한다. 4. 오른손은 렌치 끝을 잡고 돌리며 왼손은 지지점을 누르고 누는 게이지 눈금을 확인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토크렌치를 사용할 때는 정확한 토크 값을 얻기 위해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른손으로 렌치 끝을 잡고 돌리면서 왼손으로 지지점을 눌러 렌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눈으로 게이지 눈금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1. 2번처럼 렌치 끝을 한 손 또는 양손으로 잡고 게이지를 확인하면 정확한 토크 측정이 어렵고 3번과 같이 중간 지점을 잡으면 정확한 토크 값을 얻기 어렵습니다. 53번.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1. 아세틸렌가스 2. 가솔린 3. 프로판가스 4. 산소. 정답은 4번입니다. 산소는 자체적으로 인화되지 않으며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입니다. 즉, 산소 자체는 불이 붙지 않지만 다른 물질의 연소를 촉진시킵니다. 반면 아세틸렌가스, 가솔린, 프로판가스는 모두 직접 불이 붙을 수 있는 인화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산소입니다. 54번. 크레인으로 물건을 운반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규정 무게보다 약간 초과할 수 있다. 2.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 로프 등 안전 여부를 항상 점검한다. 4. 선의 작업 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크레인 작업 시 규정된 무게를 초과하여 적재물을 운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규정 무게를 초과하면 크레인의 구조적 안정성을 저하시켜 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정 무게보다 약간 초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나머지 2, 3, 4번 선택지는 크레인 작업에서 필수적인 안전수칙으로 올바르게 제시된 것입니다. 55번. 작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표지 색으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빨강색 방화 표시 2. 노란색 충돌 추락 주의 표시 3. 녹색 비상구 표시 4. 보라색 안전지도 표시. 정답은 4번입니다. 안전표지 색상은 각각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강색은 방화 표시로 화재 예방과 관련 있고 노란색은 충돌 추락 등의 주의 표시이며 녹색은 비상구나 안전한 경로를 나타냅니다. 보라색은 안전지도를 나타내는 색상이 아니라 방사능과 같은 특수한 위험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보라색을 안전지도 표시로 연결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56번. 가스 용접 장치에서 산소 용기의 색은 1. 청색 2. 황색 3. 적색 4. 녹색. 정답은 4번입니다. 가스 용접 장치에서 산소 용기의 표준 색상은 녹색입니다. 이는 작업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용기의 내용을 쉽게 식별하기 위한 국제적 규정입니다. 청색, 황색, 적색 등 다른 색상은 각각 다른 가스나 물질을 나타내며 산소 용기의 색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57번. 관련법상 도로 굴착지가 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확인 시 인력 굴착을 실시하여야 하는 범위로 맞는 것은 1. 가스배관의 보호판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가스배관의 주위 0.5m 이내 3. 가스배관의 주위 1m 이내 4. 가스배관이 육안으로 확인될 때. 정답은 3번입니다. 관련 법규상 도로 굴착 시 가스배관이 매설된 위치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인력으로 굴착해야 하며 이때의 범위는 가스배관 주위 1m 이내입니다. 이는 기계 굴착 시 가스배관 손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입니다.
0.5m 이내나 보호판이 육안으로 확인된 경우 등은 법적 기준이 아니면 1m 이내라는 기준이 정확한 법적 안전 기준입니다. 58번.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기체 상태는 공기보다 가볍다. 2. 가연성으로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3. LNG라고 하며 메탄이 주성분이다. 4. 액체 상태로 배관을 통하여 수유자에게 공급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액화천연가스, LNG는 메탄이 주성분으로 가연성이 있고 폭발 위험이 있으며 기체 상태에서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하지만 액체 상태로는 배관을 통해 수유자에게 공급되지 않으며 액체 상태로 운반된 후 기화시켜 기체 상태로 배관을 통해 공급됩니다. 따라서 액체 상태로 배관을 통하여 수유자에게 공급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59번. 도로에서 굴착 작업 중 케이블 표지 시트가 발견되었을 때 조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해당 설비 관리자에게 연락 후 그 지시에 따른다. 2. 케이블 표지 시트를 걷어내고 계속 작업한다. 3.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조심해서 작업한다. 4. 케이블 표지 시트는 전력 케이블과는 무관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도로 굴착 작업 중 케이블 표지 시트가 발견되었을 때는 반드시 해당 설비의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력 케이블 손상으로 인한 사고와 정전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임의로 표지 시트를 제거하거나 관리자의 지시 없이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안전상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60번. 고압전선로 주변에서 작업 시 건설기계와 전선로와의 안전 이격 거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애자수가 많을수록 멀어져야 한다. 2. 전압에는 관계없이 일정하다. 3. 전선이 굵을수록 멀어져야 한다. 4. 전압이 높을수록 멀어져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고압 전선로 주변에서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 이격 거리는 전압에 따라 달라지며 전압이 높을수록 더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전압에는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애자수가 많거나 전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높은 전압을 나타내므로 이 경우에도 안전 이격 거리가 증가해야 합니다.